안녕하세요. K&L 코리아 건덕근 김고은입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Q&A 2탄. Q&A 2탄 조금 더 큰 애들을 네. 다뤄볼까 해요. 진료실에서 저희가 영유아검진 또는 그냥 평상시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드릴까 시원하게? 합니다. 시원하게. 시원하게. 일단 이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쵸? 많으실 거예요. 이제 본격적으로 네, 돌이 네. 지나고 돌이 나면 지나고 나면 우리 애가 안 걸어요. 아니면 얘가 말이 너무 느려요. 어느 정도 때까지 관찰해도 될까요? 저는 걷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만 15개월까지 혼자서 손 띄고 한 발짝만 뛰면 돼요 하는데, 단 그러려면은 이제 잡고 서는 거는 잘 해야 돼요. 애들이 이제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성이 많은 애들은 걸을 수 있는데 넘어질 것 같으면 안 걸으려고 그냥 기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, 저희가 이제 보통은 10개월쯤부터 잡고 서는 거 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앉혀놓으면 허리를 세우고 앉을 수 있는 애들이 안 걷는다, 그런 애들은 저희가 15개월까지 보라고 하고. 맞아. 늦어도 18개월까지는 걷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 워낙 빨라서 막 돌전에 걷는 애들도 저희 너무 둘째는 많은데 9개월에 걸었어요. 맞아요. 저희 둘째가 18개월에 걸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이게 15개월쯤부터 애가 안 걸으니까 이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우리 병원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간혹 가다가 고관절 탈구가 있는 맞아요.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걸음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5개월까지도 안 걸으면 엑스레이 정도는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. 고관절 탈구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.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. 그런데도 안 걸어서 왜 안 걷냐? 겁도 없지도 않아. 막 기어오르고 잡고 하는 건 다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약해서 또 늦게 걷는 애들이 있어요. 일단은 18개월, 그러니까 15개월 때까지를 기준으로 보시고 18개월까지도 좀 안 걷는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있으세요. 대신에 이제 뭐 미수가 출신이었거나 뭐 태어날 때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뇌실내 출혈, 머리 출혈이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하지 근육이 이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,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잘 크기는 크지만, 그래서 뭐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라든지 미수가 출신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MRI를 찍던지 아니면 재활의학과에 근육 평가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언어 같은 경우도 애들마다 워낙 천차만별이에요. 저희 둘째가 9개월에 걸었는데 말을 안 해서, 또 걔는 말을 안 했어요. 말을 하라는 듣는데 이게 발화가 표현 언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, 또 걔는 이제 2돌 반까지 말을 너무 안 했는데,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언어는 발달하는 단계들이 있죠. 그래서 보통은 돌의 엄마 아빠 맘마,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엄마, 아빠한테 아빠 못해도 그냥 맘맘마 하는 발화는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쯤 되면은 알아는 들어야 되고, 간단한 거. 수용 언어가 그쵸. 조금 돼야 돼요. 알아듣는 거? 네. 뭐 이거 가지고 버리고 와. 와. 그쵸. 그런 거. 기저귀 갖다 와 버리라고. 그거부터 시키기 시작하잖아요. 기저귀 가지고 와, 물티슈 가지고 와, 그쵸. 이런 걸 했을 때 알아듣는지. 알아듣고. 그리고 몸짓 언어가 있어야 네. 돼요. 이거 그리고 뭐예요? 이런 거. 자기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땡겨가지고 의사 표현을 하려는 거. 이런 식으로. 이거 저거는 못해도 돼요. 하지만 이거를 가르칠 수 있고 저거를 가르치기는 해야 된다. 엄마 가자. 못해도 이렇게 옷 잡아 끌고. 옷 잡아 끌고 나가고 싶으면 신발 갖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. 그쵸. 터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늦게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2년 6개월, 뭐 3년, 그러니까 3돌까지도 만약에 보통 언어 폭발기가 2돌 반. 그래서 3돌까지도 안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또 희한하게 그때까지 기다려서 터지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도 돼요. 엄마 아빠 아니 아빠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다가 2돌 반에 문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다만 그러니까 이제 눈 마주침이나 그쵸.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수용 언어가 좀 부족하거나 약간 자기만의 세상에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라면 그거보다 더 일찍 이제 병원에 의뢰를 주셔야 되고,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은 거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2년 6개월에서 이제 30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돼요. 그게 약간 정신과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이 이게 발화가 좀 늦다고 얘기를 하는데,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자폐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자폐인 애들은 얼마나 빨리 언어적인 개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
지능이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를 보통 동서부터 세돌 영유아 검진 때 이제 수용 언어, 표현 언어, 몸짓 언어, 뭐 눈맞춤이 있는지 사회성이랑도 같이 봐야 되고 소근육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평가를 하니까 꼭 그 시기에 놓치지 말고 영유아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.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맞아요. 네, 그런 다른 거 사회성도 좋고 엄마랑 애착도 좋고 눈도 잘 맞히고 다 하는데 말만 느린 애들은 결국은 다 따라가요. 예, 따라가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은 꼭 하셔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안 먹는 아이,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하긴 했는데, 얼마나 안 먹어도 되나요? 이거 이렇게까지 안 먹어도 될까요? 뭐, 안 먹일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간식 줄이고,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, 간식 줄이고, 끼니 때마다 그냥 차려주시고, 시간 넘어가면 치우시고, 그러시면서, 속이 타 한 하면서 끼만 안 그냥 먹어도 막 우유 마실래? 치즈 줄까? 그러니까 이게 소변 잘 보고 그쵸. 몸무게 잘 늘고 키 어느 정도씩 1년에 몇 센치씩 크고 있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. 근데 아빠 선생님들은 한 3일 굶겨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무조건 다 먹게 돼 있죠. 돼 있는데 굶어도 안 먹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좀 그쵸. 굶어도 돼요. 근데 속이 타요. 엄마는 옆에서 보면. 맞아요. 되게 그러면은 장염 때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. 장염 때 뭐 이거 먹어도 되나요? 저거 먹어도 되나요? 굶겨야 되나요? 사실 성인 장염도 그렇지만 그쵸. 굶으면 진짜 제일 빨리 나와요. 다만 아이들은 굶다 보면 금방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굶기세요라고 말은 못해요. 물은 일단 많이 먹으셔야 돼요. 그래야 콩팥도 안 망가지고 그래서 수분 공급은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뭐 기름진 거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뭐 튀긴 음식이나 뭐 자극적인 기름진 거, 매운 음식. 거. 근데 생각보다 삼계탕, 곰탕 이런 거 기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장염을 빨리 낫게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보양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뭐 먹이시려고 하는데 점막 재생을 음. 도와주는 단백질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네네. 기름 끼는 건 소화가 안 되죠. 네,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근데 게 좋고 꼭 중고등학생 애들 장염 걸려서 오면은 꼭 걔네들 라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데 피자 먹어도 네, 뭐 햄버거 이런 먹어도 되는 그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야채, 섬유질은 사실 섬유질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걸 먹으면 변을 잘 봐 하는 것들 뭐 고구마 먹으면 변 잘 보고 뭐 이런 양배추 먹으면 변 잘 보고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과일은 뭐 과일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하루 이틀. 근데 이제 너무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뭐 굶는 거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먹이셔도 되긴 하겠지만 요 나이 애들은 뭐 먹이고 싶다라기보다는 그거라도 저는 진짜 하다못해 너무 애가 쫄쫄 뭐 이렇게 탈수도 문제지만 당이 떨어지니까 맞아요. 그러면 정 안 되면 진짜 사탕 초콜릿이라도 먹이라고 하거든요. 저도 사실 사탕은 좀 먹어요. 빨아먹게. 그쵸. 근데 토하는 애들은 양이 많은 거 먹으면 물만 먹어도 토할 때는 맞아요. 막대사탕 막대사탕 물려놓으면은 당이라도 유지가 맞아요. 돼야 애들이. 그래서 애들이 설사해서 우리 애도 이제 하루 종일 죽만 준 적이 있어요. 그러면은 한 3시간 후에서 이제 당 떨어질 때쯤 되면 애가 막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해. 그러면 사탕 하나 물리고. 저희 애들 죽 먹기 싫어서 굶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일단 근데 죽 먹으면 빨리 낫긴 해요.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.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요새 그 소화기 영양학회 이런 데서는 뭐 너무 무리해서 굶으면 똥 안 넣고 토 안 하죠. 대신에 애들이 이제 시들시들 말라가기 때문에 애들 쉬 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좋아지면은 뭐 너무 매운 거 튀긴 거 빼고 단백질, 탄수화물 종류로는 또 이제 먹이기 시작해서 참 그리고 또 수액 맞으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체중이 갑자기 탈수가 돼서 10% 이상 예를 들어 10kg인데 9kg가 되고 뭐 20kg인데 18kg가 되고 그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가까운 수액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만 무분별 또 너무 수액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. 좀 쉬고 토하는 거 멈추면 아이들이 이제 먹는 걸로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꼭 너무 수액에 연연 안 하셔도 돼요. 대신에 뭐 오줌을 6시간, 8시간을 한 방울도 못 넣는다. 나름 먹느라고 먹는데 토하고 설사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따라갈 오줌을 수가 애가 없으면. 못 누고 있으면 애들이 탈수되면 제일 먼저 상하는 기관이 콩팥이기 때문에 쉬를 막 6시간 못 누면 열심히 먹여보는데 그렇게 해도 오줌을 못 넣는다. 그러면 이제 맞으러 가야죠. 맞아. 그럼 수액을 좀 공급을 하긴 해야 돼요. 그리고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은 언제 되면 얘를 혼자 재워도 될까요? 지금 애들 다 따로 자죠? 혼자 자죠? 네, 저희 애들은. 저희 애는 아직도 이제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같이 자요.
근데 아직도 같이 자고 싶어 해요. 같이 자는데 사실 오히려 둘째보다 첫째가 더 같이 자고 싶어하는 것 같아. 워낙에 외동으로 큰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도 이제 4명이 같이 정말요? 자는데 언제까지 같이 자도 될까요? 5살부터는 잠자리 독립을 꼭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뭐 밤에 이제 잠을 혼자 자는 거를 성공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가기 전 이제 7살 되면 혼자 자야 되를 이제 영유아 검진 하러 오면은 저는 무조건 아이한테 너 이제 7살부터는 혼자 자야 되를 5살부터 저는 얘기를 합니다. 미리. 알지 너 7살?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엄마 나 7살이니까 이제 혼자 자야 되지 하는데 대신에 이제 중간에 무서우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도 돼. 대신에 잠 드는 것까지 성공하면 칭찬 스티커.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이제 키워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아예 아기 때부터 혼자 잤던 애들은 그냥 쭉 혼자 자는 거고요.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이 훨씬 수면의 질도 좋고 이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하지만 부모도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거리가 생겨야 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만 5세를 기준으로 잠자리 독립을 하라고 하죠. 또 다음 질문. 끝이에요? 아니요, 선생님, 다음 질문. 다음 질문. 저는 사실 뭐 미국은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 그치, 하잖아요. 나름 그렇기 재밌다.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따로 이룰수록 좋다고 할수 생각을 해요. 있으면.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이룰수록 좋아요. 근데 아직까지 같이 자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해줄 말이 너무 좀 없어. 그렇다. 근데 어쨌든 어른들이 밤에 막 왔다 갔다 부시럭거리는데 애들이 잠을 많이 깨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재는 게 좋습니다.